자, 계속해서 이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라고 해서 52페이지 우리 기본서 가지고 내용을 보시게 될 텐데, 얘는 이제 최근에 좀 등장을 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동네 단독주택단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1억에 집 3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표시 광고의 한 유형이 됩니다. 물론 다 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누구만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 법령 개정 중에서 요거 있었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 광고의 내용에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법조문에서 다만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보고 나선 드릴게요. 프린트물에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게 날라가 있어요.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개공의 성명 등을 명시를 해야 된다. 다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중개보조원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어떻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 광고의 내용에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뭐 얘기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법령 몇 개가 추가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실 주제이고요. 여러분 자료 5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그림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자, 앞에서 중개계약 체결하는 사람 누가 됩니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제가 전속 중개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 공개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3번이나 출제가 되는데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고요. 2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해서 자, 인적사항, 자, 중개 기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등 성명 등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답을 뽑지는 않고요. 혹시 이 파트에서 답을 뽑게 되면 보나마 빤한 것이 뭐라고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명시할 수 있다 또는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근에 우리 법이 들어온 사안이다 보니까 많은 출제 안 됐고요. 바로 관련 기출문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그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중개사무소 연락처,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개공의 성명 등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표시 광고의 주체는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공의 성명이라든가 자, 연락처, 소재지 이런 것들, 또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등을 표시 광고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어떻다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체 문제로 가야 돼.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된다라고 했었고, 표시 광고의 주체도 누가 한다. 지금 중개 의뢰를 받았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표시 광고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어도 중개 계약은 누구랑 체결한 거야? 개공하고 중개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도 그 주체는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이라든가 또 다른 직원의 한 유형인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이 표시 광고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30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31회 때 나오는 문제는 빤히 정해져 있어요. 나온다라면은 이때는 바로만 중개보조원 이런 표현을 써서 틀리게 뽑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주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자, 광고의 주체는 개공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직원에 해당되는 중개보조원이라든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것에 관한 사항은 절대 표시 광고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도 역시 2.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자, 다시 표시 광고 주체 개공이고요. 개공의 인적사항, 사무소, 연락처 등을 당연히 명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소공이라든가 또는 중개보조원 직원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광고의 내용에는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구조의 문제로 가셔야 돼. 절대 개별적인 항목을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중개계약 누가 체결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아까 정보 공개도 있었지만 표시 광고의 문제도 누가 주체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간단한 주제도 역시 2.5점짜리 같은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됩니다.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요. 지금 스토리가 뭐라고요? 자, 개공을 중심으로 얘기가 이루어진다. 중개업소의 사장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나머지 뭐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5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 거래정보망은요, 하나, 둘, 셋, 넷. 자,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반 교재는 겁나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 다 외울 수 없고요. 일단은 자, 최대 4개 정도가 출제 이슈. 자, 먼저 거래정보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했었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비공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어떻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돼서 7일 이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7일 이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것인데 그 공개하는 장소가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일간신문이거나 거래정보망 둘 중에 하나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걸 거래정보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거래정보망 사업자 바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얘기를 가지고 한번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대단히 뭐 양들이 많은데 주인공, 자, 주체에 따라서 분리를 하면 시도지사가 뭐랍니까? 자격증이라는 것을 얻었다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시도지사는 자,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되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죠. 이때 교육이 뭐가 됩니까?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개돼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그리고 이 중개사가 사고 치게 되면 자, 행정처분으로서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사무에 서 공인중개사, 그게 소공이든 개공이든 중개업을 안 하든 어떤 사람이 됐든 공인중개사 아예 자격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거 시도지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것을 자격정지, 뼈대 잡으셔야 돼. 그 시도지사가 하는 게 뭐라고요? 자격증 교부, 실무교육 연수교육, 자격 취소, 자격정지. 한편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등록관청이 하는 일이 많은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출발점, 등록증의 교부 이렇게 소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건 누가 담당한다?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소위 이제 중개사업을 하고 싶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어디다가 바로 지금 등록관청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 등록해주고요.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교부가 된 상태에서요. 각종의 앞에서 공부하셨던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등등, 고용신고 등등 온갖 신고 등을 수리를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 되게 된다. 한편 등록관청 입장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치게 되면 가게문을 아예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뼈대 잡으셔야 돼. 이게 공인중개사법 전반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관청에서는요, 등록증 교부하고요, 각종 신고 등 수리하고요, 나중에 사고 치게 되면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설 등록 취소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업무 정지.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사무소 문 못 열게, 중개업을 못하게 만든 것을 업무 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잡혀 있어요. 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일 없이 읽어가다 보면 작살납니다. 누가 하는지 막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그 다음에 개돼지 대학을 막기 위해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육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왜? 이 사람이 애초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사람이 누구니까?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격 취소도,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가게문을 아예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 해서 시작점 자체가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에서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 등을 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묶어서 갈 거예요. 따로 쓸 것도 없고, 국토부 장관 두 개 합니다. 협회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국토부 장관은 전국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협회가 우리 현재 두 개 있는데, 하여튼 협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바로 거래정보사업자. 네이버 같은 게 거래정보사업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치면 정보 쭉 올라오잖아요. 그게 거래정보사업자니까 이건 하나의 시도 단위가 아니다. 자,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요. 자, 국토부 장관이 담당하는 게 뭐라고요? 거래정보사업자고, 그 다음에 협회라고.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되면은 뒤에 과태료 부과사유, 또 부과권 잘 때도 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루 이틀 만에 안 했는데요. 제가 아마 수업 진행한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다 치고, 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을 해야 된다 해서 별거 없어요. 예, 지정을 해야 된다. 누가? 자, 국토부 장관이. 그리고 날짜 외우셔야 됩니다. 30일 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30일이라는 숫자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볼까요? 운영규정 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약관 같은 개념이 운영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 같은 개념이 뭐라고요? 운영 규정. 3개월도 중요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일단 두 개, 30일에 3개월 외우셨고요. 자, 요거 나중에 몇 개 이제 쟁점들이 있긴 한데, 앞에서 우리 7일짜리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그래서 자격증, 자격 취소가 돼서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에, 자, 개설 등록 취소가 있어서 등록증 반납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리고 아까 봤던 거 거래자 전속 중개 계약 체계로 7일 이내에 지금 거래정보망 일간신문에 바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7일짜리 있었어요. 예, 7일짜리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 중간에 10일짜리도 있고 15일도 있는데 그것들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7일만 딱 세팅을 하게 되면 대강 나머지가 아기가만 물려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7일짜리 다 외우고 15일짜리 다 외우고 3개월, 30일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라도 하나 똑바로 외우시면 돼요. 뭐 하나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7일짜리가 세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자, 먼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래서 요건 충족하면 어떻다? 인가를 해줄 것. 그럼 바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3개월 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지정 취소 볼까요? 이 지정 취소라고 하는 주제가 많아요, 사유가. 그런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상명을 불어넣었던 사람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어떻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니까 얘가 사고 치게 되면 어떻다? 취소권자도 당연히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이 챕터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취소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출제합니다. 우리 데이터는 지금 8년간의 기출문제 지문을 담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저거라는 거야. 이 8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문제를 다 보면 모든 지문이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말장난해서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냐 재량이냐라고 했을 때 재량 취소할 수 있다. 사연들은 쫓아가실 필요가 없어. 한번 볼까요? 자, 거래 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도 뭐 이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챕터에서는 뭐라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좀 더 볼 거냐면 54페이지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나머지 주제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거래 정보망의 운영이라고 해서, 자,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해서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거래정보망 사업자라는 것은 각각의 개공들이 가입을 해서 정보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올려놓게 되면 이걸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불가한 거지, 자기가 직접 중개대상물을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중개하는 기관입니다. 개공 간의 정보 공유를 중개하는 기관이 뭐가 된다? 거래정보사업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자, 애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 생각합니다.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허위 매물사건 규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래가 완성된 때 이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삭제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해서, 자, 이게 두 개의 사건이 사실 둘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허위 매물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올려놓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올려놨는데 그 정보가 허위 정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지역의 원룸 시장을 보니까 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데 갑자기 500에 30짜리가 기가 막힌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 의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거 보고 갔다가 그게 이제 없는 물건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이제 가서 없으면은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슷한 물건 좀 40만원짜리 하나 있다, 이렇게 허접한 거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정상적인 물건 50만원짜리 보여주게 되면 결국 이 사람 거기서 또 중개 거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허위 매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가 거짓으로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이미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지체 없이 이 내용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안 하면요, 이 개업 공인중개 듣고 이제 버리실 주제인데, 지금 만약에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 6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개가 완성되는 통지하지 아니하게 되면 3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 나중에 따로 행정처분 받아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허위 매물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나중에 여러분 중개업 하다가 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봤더니만 전화해요. 물건 있냐고. 그럼 또 있다고 그래. 없으면서 있다고 그래. 그럼 가면 어떻게 돼? 없어. 사람 열받게 만들어. 그럼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버리면 됩니다. 뭐라고? 지금 허위 매물이다 라고 전제가 돼버리면 이거 애초에 없던 물건을 등록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고요. 대신 이런 경우 있다. 지금 16년 전에 거래가 완성된 물건을 오늘도 올려놨어. 원래 물건이 있긴 있었는데 16년 전에 완성이 된 물건을 오늘도 올려놨다고? 그건 뭐야? 통보하지 않은 경우죠. 있긴 있었으니까. 두 가지가 허위 매물 사건이라고요. 애초에 전혀 없는 정보, 작품을, 소설을 쓴 케이스가 거짓 공개. 그리고 하나가 뭐라고요? 16년 전에 중개가 완성이 됐다고? 그럼 삭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끼로 16년 전 물건을 계속 올려놓는 거야. 이게 뭐라고?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뭔 얘기냐면, 만약에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법을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에 다 빠져나가. 있었다. 16년 전에. 다만 삭제 요청을 내가 안 했을 뿐이다. 바빠서. 그러면 행정처분 빠져나가거든. 그거 막으려고 거짓 공개도 안 되고 당연히 처벌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 내용을 어디다 통보해야 된다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적인 법이다 보니까 이 개업 공인중개사 빠져나갈 구멍들 이런 식으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래정보망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54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기 앞서 미리 답부터 체크해야 돼. 30일 내에 인가 여부 결정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승인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운영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지정을 받는 것도 3개월 운영 규정 작성을 해서 국토부장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럼 사고 치게 되면 어떻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 정보망 관련해서 개공의 경우 거짓 공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완성됐으면 그걸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4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죠? 그냥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뭐라고 써요? 거래 정보망 협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틀렸죠? 30일 내라고 할 거. 계속 트릭되는 쓰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춘 자이다. 오른편인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지문 중에 한두 개 몰라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인 지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 국토부 장관 지정하고요. 지정 신청 받으면 얼마? 30일 내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박스를 가볼까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끝머리 취소할 수 있다. 맞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니까 옳은 거야. 두 번째 질문 보니까요. 거래정보 사업자 끝머리 취소해야 된다. 틀렸죠? 틀렸죠? 출제는 기술이라고요. 사연을 보지 마시라고. 사연 봐봤자 1분 안에 못 푸니까 지금부터 이거 훈련하셔야 된다고. 읽어 좀 보지 마요. 이걸 읽어봤자, 읽으면 이게 시험 볼 때 계속 읽어보거든요. 1분 안에 못 풀어요.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1분 안에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라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2번 틀렸고요. 3번 질문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시험 문제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뽑는 게 뭐라고요?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여러분 자료 이제 55페이지 가서 지문들 또 가볼까요?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2번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 대상물의 정보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틀렸고요. 이건 단순한 중개기관이지 중개 대상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아니죠. 3번 거래정보사업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틀렸고요. 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 당해 중개 대상물을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안 하면 이게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 일단 틀렸고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과태료는 나중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본문 중에 54페이지 한번 자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공개 대상이라고 동그라미 1번 5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자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답을 뽑았어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하나 추가해 드렸고요. 여러분 자료 5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로 연결된 것을 해서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 반납 며칠 7일 이내. 아까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외우자고 그랬어요. 자, 인가 신청에 대해서 7일 이내. 그리고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7일짜리 정확히 외우셔야 돼. 자, 개수가 많아서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자, 끝머리에 운영규정 얘기 나와 있어요. 3개월이라고 하는 거, 3개월의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 자, 보전 며칠? 15일.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업무 개시 전 했을 때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보증보험이나 공탁금 등 떼었을 때는 15일 내에 보전을 해야 된다. 이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숫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30일 3개월 얘기랑 같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가 거래 정보망이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겸업, 그 다음에 금쟁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